네, 글로벌 증시 돌아보면서 투자 시그널도 올려보겠습니다. 시장이 혼란스러운데 이분과 함께해서 좀 기분이 놓이는 목요일입니다. KL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인공지능 열풍이 주도해왔던 강세장이 과장된 것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증시 최악의 수요일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이슈 만나볼게요. 바로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나스닥 2년 내 최대폭 하락, 주식 팔아야 하나입니다. 네, 이 실적이 잘 나와도 이 가이던스나 세부 데이터에 기민하게 받아들이는 시장입니다. 인공지능 열풍이 과장된 것이 아니냐라는 본질적인 의구심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하루 종일 들었던 얘기가 AI 거품론, 빅테크 하락. 그런데 이 AI 거품론하고 빅테크 하락에 대한 명쾌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또는 대응에 대해서 다른 어떤 전문가분이 혹시 얘기해 준 적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나름이지만 현업에 있을 때 해외 데스크, 그러니까 해외 업무를 꽤 오랜 기간 봐왔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전반의 흐름들을 조금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날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 관련주들이 큰 폭의 하락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과거에도 이런 현상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국내에 투자 주체가 기관, 외국인, 개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몇 % 정도 보유하고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몇 퍼센트 정도요? 대략 한 30% 정도 됩니다. 30%요? 네, 외국인 한 700조 규모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도 한 30% 되고요. 기관이 한 40% 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대금.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한 양은 개인이 30%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일중 거래되는 전체 거래대금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몇 %나 될까요? 굉장히 거래를 많이 하죠, 개인은. 30% 이상이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코스닥은 90% 정도의 개인이 매매에 관여하고 있고요. 거래소는 50% 정도의 개인이 거래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으로 넘어가서 국내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말씀드린 거는. 미국으로 들어가면 미국의 개인 투자자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의 매매 비중으로 시장에 관여를 하고 있을까요? 국내보다는 좀 적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적습니다. 미국은 개인 투자자의 거래 대금 비중이 한 20%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내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직접 투자를 많이 합니다. 개인이 직접 HTS를 통해서 직접 거래를 하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간접 투자를 많이 합니다. 간접 투자. 투자자문사나 CTA나 등등의 간접 투자를 대행해주는 그 투자 자문 업체를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간접 투자 회사는 리스크 관리가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남의 돈이니까요. 당연하죠.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과도하게 시장의 낙폭이 일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간접 투자를 주로 하는 미국 시장의 특성상 일정 범위 내에서의 하락을 벗어나게 되면 로스컷 물량이라고 하죠. 시장에서 가격 불문, 시세 불문, 매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매도 물량에 의해서 시장이 과대 낙폭 현상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어제의 장이었고요. 그렇다면 과연 미국 시장에 체질적인 변화가 있었느냐, 대세 하락으로의 전환점이 나타났느냐를 한번 두 번째로의 시장 흐름에 대한 내용을 판단해 봐야 될 겁니다. 첫 번째, 특징적으로 주식시장이 하락으로 전환할 때 보이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립니다. 금값 많이 올랐죠. 금값 오늘 내려갔습니다. 오늘 내렸습니다. 세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미 달러 표시 채권 가격이 올라가죠. 금리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달러의 가치도 강하게 올라가죠. 조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 자체가 별반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시장의 하락 자체가 특이할 만한 이슈가 있어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근본적인 건 움직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두 번째. 어제 시장에서 빅테크 종목들 하락이 컸습니다. 그런데 경기 방어주들은 주가가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의 주가를 보게 되면 박스 돌파하면 상승 흐름이 진행되었고요. 또 유틸리티 관련주들의 흐름도 어제 좋았어요. 그리고 산업재 종목들도 좋았고요. 정유 관련주들도 좋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전환됐을 때는 리스크 오프라고 그래서 무조건 현금화합니다. 모든 업종, 모든 종목에 대해서 매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리스크가 있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기 때문에 네. 자산의 이동을 통해서 리스크 온 상태로 유지하자라고 했을 때에는 빅테크가 하락할 때는 경기 방어주가 주가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또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네. 하락으로 전환됐다기보다는 일시적인 하락의 상황에서의 진행이 되었다라고 전체 시장의 분위기를 읽어낼 수 있겠죠. 네. 그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은 과도한 로스컷 물량이 나오면서 낙폭을 확대되었던 상황에서의 흐름들이었고 네. 시장의 체질 변화의 흐름들은 어떠한 내용에서의 흐름을 보더라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결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네. 어제장 과도한 시장에서 하락이 나타났지만 조만간의 시일에서 리바운딩,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겠구나 라고 판단해서 시장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질적인 지표들에서는 움직임이 미미했고 어떻게 보면 전일의 M7 종목들이나 반도체의 낙폭은 과락이다, 과대 낙폭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시장을 끌어내렸던 빅테크주 최근 흐름과 전략은 어떻게 갖고 가면 좋을까요? 최근에 단기적으로 보면 한 10% 이상의 하락이 대부분 종목에서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승률을 보게 되면 30% 이상의 상승이 나왔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하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상승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상승했기 때문에 주가가 일부 조정의 형태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판단이 되는 지점에서의 상황이고요. 네. 저는 현 시점에서의 그 주가 상황과 미국 시장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전일 낙폭은 좀 과도했습니다. 네. 하지만 전반의 흐름에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 단계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대목이기 때문에 네. 시장을 두려워할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내용이죠. 오히려 그럼 지금 매수해도 되는 시기라고 보시는지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떨어지는 칼날 잡아도 되는 시점에서의 상황이고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팁을 드리자면 네. 우리가 이제 칼날을 잡아서 수익을 내기보다는 시장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나서 그때 가서 투자를 하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 방향 전환이 됐다는 거는 어떻게 체크를 해볼 수 있을까요? 급락이 나오면요. 네. 급등이 나옵니다. 그렇죠. 통상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완만한 기간 조정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상방 턴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매수 시점을 가져가는 지점은 네. 급락이 나왔을 때는 기다리고요. 급등이 나왔을 때도 기다립니다. 네. 그리고 완만한 조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기서 상방 턴할 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N자형이 나왔을 때 그때 당연하죠. 고수이신데요. 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네. 하면 안전하게 네. 시장을 확인하고 시장에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손실은 제한적이고요. 상승은 열려있는 형태로의 네. 시장 대응 가능한 형태에서의 매매이기 때문에 네. 안전하게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M7 종목들이나 최근 급락했던 시장에서 새로 매매하실 때 N자형 차트를 보시고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와 함께 토픽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반도체 중립대, 가치주 매도대, 성장주 매수입니다. 네, 이번 주제를 보면요. 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시장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포지션에 대한 팁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의 시장에 패션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었죠. 네. 가치주의 흐름에서의 시장을 최근까지 유지하고 진행되었다는 흐름에서의 모습에서 네. 이제 성장주로 넘어갑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가치 성장주를 이해를 조금 달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가치주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매년 수익을 발생시키는 기업들입니다. 네. 그 수익의 성과가 아주 크진 않습니다. 10%, 5% 뭐 이 정도 수준에서 기업이 성장하고 그 성과를 올려내고 있는 기업들이죠. 네. 대표적으로 뭐 조선, 철강, 건설, 자동차, 유통 뭐 이런 회사들입니다.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죠. 성장주는 지금 회사가 적자이거나 돈을 크게 벌지는 못하지만 네. 미래의 그 기업 가치가 향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기업들이에요. 게임 같은 애들이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바이오 같은 종목들, 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같은 종목들, 로봇 같은 종목들, 네. 그리고 IT 플랫폼, 네카오 같은 종목들이 성장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장하고 있는 산업, 뭐 엔비디아 같은 종목이 성장주가 아니고요.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뭐 등등등 이런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서의 미래 가치를 위한 기업의 네. 그 특징적인 내용이 성장주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시장에서 가치주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 갔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전력기기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음식료라든가 화장품 같은 업종들이죠. 이 회사들의 특징적인 공통점은 수출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버는 회사들입니다. 숫자가 잘 찍히는 나라. 잘 지키죠. 숫자가 찍히는 회사들입니다. 네. 이 회사들의 최근 주가 상황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고점에서 꺾였거나 고점에서 꺾이는 징후의 여러 가지 흐름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반면에 다른 각도. 성장주 섹터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오늘 장 2차 전지 일부 상승 흐름을 줬어요. 맞아요. 물론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상승 궤도의 전환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실적 발표 내용이 나왔고 그 네. 실적 발표 내용이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흐름에서의 내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는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됐어요. 네. 의미 있게 지켜봐야 되겠죠. 추가 상승이 계속 이어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세가 바뀌었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흐름이죠. 네. 바이오. 오늘 셀트리온 어땠습니까? 셀트리온 좋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박스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네. 모습이 나왔어요. 지난 12월, 올해 1월에 바이오 섹터의 흐름을 최일선에서 주도했던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그 종목이 6, 7개월 시차가 흐른 뒤에 이제 박스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흐름에서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카오. 오늘 네이버 3%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 간에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는 그 종목 갈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최대 주주가 카카오 같은 경우는 법정 구속되고 여러 가지 이슈성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는 거 아니야. 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주가는 공포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하죠.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 바닥을 찍어 간다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네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이런 악재성 재료들이 충분히 시장에 소화되면서 가격 반응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AI의 대세적 흐름을 판단해 볼 때 그간의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중심의 AI 혁명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네. 이제는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나면서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와 관계된 AI 산업이 앞으로 확장되는 가능성을 두고 시장에서 열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카오가 전통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유지, 확보, 운영하는 회사들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회사들의 주가도 당연히 움직임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의 흐름에서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럼 최근 뭐 라인 사태나 그런 악재들은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고 접근해도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최근 주가 상황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전반의 흐름들이 네. 이런 악재를 이미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앞서서도 말씀드리고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최근에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역대급 실적 예상되고 있고요. 카카오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증가하는 추세로서의 시장을 예상하고 있어요. 네. 그럼 실적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반영이 됐고 해소되는 과정에서 실적이나 이런 AI와 연결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관련된 내용들이 부각이 될 때 네. 주가는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아직은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1차 상승의 첫 번째 상승 흐름이 진행됐기 때문에 네. 완전하게 상승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능성을 두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서 앞으로 시장 자체는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반도체, 하이닉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오늘 9% 이 정도 하락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9% 수준까지 하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어떤?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다라는 내용보다는 일단 미국 시장의 그 영향에 의해서 동시효과 출발이 얼마 시작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얼마? 19만 6천 원. 수준에서 시가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19만 6천 원이 왜 중요한 가격에서의 시가 형성이냐? 최근 5일 동안 네. 하이닉스의 주가는 20만 원을 바닥으로 해서 계속 반등을 줬어요. 20만 원만 내려오면 반등을 주고 20만 원 내려오면 반등을 주고. 그럼 투자자들의 심리 측면에서 20만 원이 바닥이구나 라고 해서 20만 원 수준에서 최근 상황에서 지지되고 있구나라는 매수를 많이 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시초가부터 20만 원을 붕괴시키고 19만 6천 원에 출발했을 때에는 손절매가 나오죠. 왜냐하면 이게 한 4, 5% 손실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진입을 해서 5% 손절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5% 손절 내에서 계속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확대된 구간에서의 퍼센테이지가 오늘 낙폭을 확대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빅테크 종목과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종목의 내일장 주가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네. 오늘장 낙폭과대의 흐름에 의한 9% 정도의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내일장은 여기를 상쇄하는 흐름에서의 반등 구간에서의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오늘 낙폭과대에 의한 하락에서의 그 흐름들이 진행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제가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넘어가고 반도체는 중립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흐름들에 대한 평가를 해보게 되면 네. 최근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몇몇의 AI와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이 최근 시장에서 강했어요. 지금 쉬는 구간입니다. 가격의 조정은 일단 받았고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급락, 급등, 완만한 조정, 상방턴. 네. 그러면 내일장 또는 월요일장에서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로서 급반등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다음 주 내내 완만한 기관화 과정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진입하는 시점에서의 반도체주는 네. 다음 주 다음 주. 8월 넘어가서 반도체에 대해서 상방 턴오버 할 때 네. 이때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네. 당분간의 시간에 있어서는 반도체는 중립적 관점으로 시장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내용입니다. 네, 2주 후 정도에 상반 턴하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할지를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중립, 가치주는 매도, 성장주 매수. 그럼 성장주가 가장 좋다라고 보시는 건데 맞습니다. 여기서 어떤 섹터를 가장 좋게 보시는지요? 여러 생장주에 앞서 말씀드렸죠. 네. 2차전지 말씀드렸고 바이오도 말씀드렸고 IT 플랫폼도 말씀드렸고 게임도 말씀드렸고 로봇은 아직 못 가고 있지만 로봇도 성장 섹터에 포함되는 업종입니다. 네. 저는 이 중에서 네. 게임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게임주. 근데 게임주는 약간 그 신작에 대한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에 신작 출시도 많이 있지만 저는 다른 관점으로 한번 게임주에 대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방학입니다. 네. 저희 애들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이미 방학을 했고요. 네. 초중고 학생들은 아마 최근에 방학을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초중고 학생들이 방학을 하게 되면 어디로 제일 먼저 달려가죠? PC방이요? 당연하죠. PC방으로 들어가서 네.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들이 주로 6월, 7월 요 시즌에 신작을 많이 발표합니다. 아, 여름에. 그렇죠. 여름에 방학에. 신작을 많이 발표하고요. 네. 이 신작을 발표하는 시즌에 주가들이 비교적 선방하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상승 요인의 요건이고요. 네. 두 번째, 최근에 AI가 대세이죠. 그렇죠. 게임 회사들이 최근까지 게임 개발자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판교에 가면 게임 개발자 몸값이 뭐 몇 억. 맞습니다. 얼마를 불러도 네. 게임 개발자를 찾기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생성형 AI가 진보하면서 게임 회사들 어떤가요? 게임 회사들 좀 움츠러들고 있나요? 아니죠. 아니면 좋나요? 생성형 네. AI가 네. 게임 그래픽과 네. 게임 디자인과 네. 게임 구성을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디자이너 입장에서 좀 안 좋고. 그거는 이제 네. 디자이너나 개발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한 네, 입장이긴 네. 하지만 개발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좋죠. 그 많은 네네. 비용을 들여서 개발자를 섭외하고 리크루팅하고 뭐 육성도 하는 과정에서 비용 감소 측면에서의 내용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네네. 있겠죠. 그리고 게임 회사들이 지난 2년, 3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시기 동안에 네. 구조조정, 감축, 이 과정을 통해서 네. 재무 구조 개선 상황으로의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게임 회사들의 재무 구조적 측면을 보게 되면 과거 3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뭐 사옥도 팔고 네. 재무적 건전성 확보하고 이래서 회사들 자체적으로의 어떤 형태 재무적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새롭게 거듭나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2분기 이번 실적 네. 게임 회사들이 나쁜 실적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구조조정했고 감원했고 여러 가지 몸집을 줄이는 과정에서의 내용들을 진행했기 때문에 네. 이번 2분기 실적 자체에서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게임주에 대한 전반의 흐름에 있어서 관심권에 부각된다라고 접근할 수 있겠고요. 다만 네. 네. 게임주 내에서도 차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차별화가 될까요? 특징적으로 국내 유저 기반으로 운영을 했던 게임 회사들은 아직까지는 주가나 전반의 흐름이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NC소프트 같은 회사들이죠.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아직까지는 회사의 재무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사에 상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시작이 좀 더 시간이 지나가야 흐름의 개선이 나타날 수 있고요. 네. 유저나 해외 쪽 매출처, 그러니까 다양한 해외 쪽의 판로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크래프톤이라든가
또는 오늘 말씀드린 넥슨 게임즈라든가 넷마블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최근 실적이라든가 전반 흐름들이 개선이 되고 주가도 여기에 반응하면서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조금은 게임주, 성장주 섹터에서 흐름이기 때문에 무거운 종목보다는 크래프톤같이 무거운 종목보다는 조금 가벼우면서 조금 탄력적인 종목, 수익률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 위험을 가져가더라도 수익을 가져간다. 그래서 넥슨 게임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제 구조조정의 감원에다가 이제 실적도 잘 지킬 게임주고 거기에서 이제 넥슨 게임즈 많은 게임주들 중에 종목들 중에서 하필 왜 넥슨 게임즈일까요? 저희 애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게임 회사입니다. 어떤 게임을 하셨는지. 어린 아이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넥슨사 게임을 많이 하죠, 보통. 그래서 저도 우리가 이제 교류를 하기 위해서 관련 게임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대학생이 돼서 카트라이더 이런.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그런 게임들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넥슨 회사에 대한 기억들을 오래 가지고 있고요. 오래된 회사이고요. 넥슨 같은 경우는 일본에도 그 도쿄 넥슨이라고 상장돼 있어요. 근데 도쿄 넥슨의 주가를 보게 되면 최근 3년간의 고점 라인을 돌파하기 위한 과정에서 주가가 아주 긍정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국내 상황에서 넥슨 게임즈의 주가 상황을 보더라도 예사롭지 않은 상황에서의 주가의 돌파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N자형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N자형뿐만이 아니고 최근래, 그러니까 1, 2년 사이에서의 고점 라인을 돌파하기 위한 과정에서 계속 주가가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거든요. 우리가 통산적으로 주식을 분석하고 주식을 판단할 때 빠지지 않고 버틴다 라고 할 때는 올라간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죠. 주가가 빠질 자리에서 버티고 있어요. 저점을 박스를 형성하면서 올라가는 거 말씀이신가요? 박스를 형성하면서도 강하게 매수세가 밑받침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빠질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빠질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주가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비교적 강한 흐름에서의 주가가 단단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의 모습을 판단할 때 이 종목은 오늘은 아닐지 몰라도 조만간의 상황에서 이 흐름의 반전이 나타나면서 상방턴한다고 보통 판단을 하는 지점에서의 종목으로 해석을 합니다. 넥슨의 주가가 최근 주가 상황 하에서 뭐 크게 빠지진 않지만 버티면서 계속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조만간의 시점, 뭐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현재의 가격 수준에서 상방으로 전환됐을 때 고점 돌파도 되고요. 그동안 계속 버텨줬던 힘에 의해서 상방으로 작동되는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의 모습들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에서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도 좋을까요? 실적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예상치 수준 내에서의 그 실적치를 보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크래프톤이라든가 넥슨이라든가 넷마블 같은 회사들은 이 3대 회사가 실적이 아주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되는 3개 회사의 주가 흐름이죠. 그래서 넥슨 같은 경우 2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지점에서의 상황이고요. 주가 상황에서도 계속 버텨줬기 때문에 하방에서 우리가 조정받을 때 매수에 들어가기보다는 저는 현재 가격에서 수준에서 한번 노려보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21,900원으로 오늘 종가 끝났지만 한 21,500원 전후로 한 가격, 그러니까 22,000원에서 21,500원 사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을 두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앞에 고점이죠. 25,000원 라인과 27,000원 사이에서의 가격이 저기 2년 전에 고점 라인입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진입해서 한 20% 정도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고 반면에 이제 우리가 손절도 해야 되겠죠. 손절도 해야 되는데 손절은 한 19,000원. 19,000원이라고 한다면 계속 최근 주가가 버텨줬는데 주가가 갑자기 빠져요. 버티다가 빠집니다. 그러면 이게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 가격이 19,000원입니다. 이 가격을 깨게 되면 하락으로 전환되는 전환점의 가격이기 때문에 19,000원을 깰 때는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비교적 안전하게 흐름에 있어서도 게임주 내에서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성장주가 좋고 성장주에서는 게임 섹터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이 게임주에서는 넥슨 게임즈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R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